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나와 살았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연락을 안 하면서 지냈다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뵈러 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왜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살았었는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남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이 시댁에서 빠져나왔던 이유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시동생도 시부모처럼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투는 비수를 꽂는 듯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결혼식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허락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니? 이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구만. 네가 어디를 가든 애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알면서 결혼을 통보하러 와? 너 제정신이냐? 오늘 이 사람과 인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 그래도 큰아들인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좋은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돈부터 달라면서요.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5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얼굴을 보자마자 돈부터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말도 없이 식을 올렸다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러 온 거였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고요. 식은 제가 알아서 올릴 거니 평생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생활이 오죽 힘들었으면 돈부터 달라는 말이 나왔겠어? 네 동생이 너 대신 가장 역할을 해와서 여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었어. 그래 맞아.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가장 역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태어나질 말던가. 형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가족은 도와주기 싫어?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을 안 해왔어? 아니면 돈을 준 적이 없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방금 뭐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꼴랑 5년 사회생활 했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뛰어들었고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었어? 두 분도 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 성격도 바뀐다던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보면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려고 돈부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확실히 연을 끊던가 해야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더니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향해 집안 물건을 던졌고 그런 시모를 무시하며 차에 올라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지인들 위주로 조촐하게 식을 올렸고 저희 가족도 거의 가족들 위주로만 소박하게 식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자리에 없었지만 차라리 남편의 판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게 뻔했고 저희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터라 저 또한 잘한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은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힘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고민 끝에 문을 열어드렸고 시댁 식구들과 2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걸려져 있던 결혼식 사진을 보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분위기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우리 없이 결혼식 올리니까 좋았니? 아무리 등을 돌리고 산다 해도 결혼식만큼은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참석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니? 너희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시켰다는 건 우리 집안과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 가족들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사람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대한 존중해줬기 때문에 식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가 말해준 적도 없을 텐데요. 설마 뒷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오신 건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사람 하나 찾는 게 어려운 줄 아나 본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결혼식 끄고 우리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봤자 얼굴만 붉힐 테고 우리도 그런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지 않았던 거다. 그 대신 편안하게 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5년간 연락 끊고 금전적 지원 또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 우리 작은 아들만 고생했으니까 그나들이 이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던데 양평에 주택을 짓고 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 아파트가 많이 답답한데 이곳으로 옮기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생각은 어떠니? 네? 갑자기 여기로 옮기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것도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도 성공했으면 이제라도 효도해야죠. 그게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닌가? 가족들 팽개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나들이 돈 좀 벌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등을 진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런 건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지혜롭게 해결을 봐야지. 너도 등지고 사는 걸 바라는 거니? 이래서 여자는 부모가 봐야 한다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시까지 올려서 돌이킬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딱 봐도 눈치도 없어 보이고 외적인 부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길어야 2년 정도 살면 헤어질 것 같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산다면 아마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지. 분위기 파악하면서 행동해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을 향한 불만들이 상당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을 알아낸 건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사업장에서부터 뒤따라와 집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 거였어요. 시부모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게 안 되면 저희 신혼집으로 무작정 이사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이 집안을 한번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한 바퀴 둘러본 시모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들을 전부 다 꺼내 거실로 가지고 나와 TV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남편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시모 입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통장을 건네줬어요. 여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500 정도는 생활비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매출 상승도 엄청나다면서 월 500은 줘야 먹고 살만하지. 그 정도 맞춰주면 앞으로 너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마. 너 동생이 5년간 연락 끊고 지냈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아니? 남들 다 아는 결혼도 못하고 부모 먹여 살리겠다며 생산직에서 교대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인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어. 우리 집안의 장남인 네가 해야 될 일을 적은 놈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이제 결혼도 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해야 될 도리 하거라.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왔었어요.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잖아요. 아버지는 뒤에서 뭘 하셨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중풍 핑계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일할 생각도 전혀 없었잖아요. 맨날 제 앞에서 동생만 이뻐해주고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잠잘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오히려 쉬는 꼴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힘들게 참고 살아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몸살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에게 돈 벌어오라고 오히려 등을 떠밀었잖아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고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빠져달라고요. 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내 한쪽 다리도 성치 않고 네 애비도 정상이 아닌데 네가 장남이면 몸이 부셔져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몸살 정도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플 때마다 쉬면 벌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 나는 가족을 위해 등 떠밀었던 거고 지금도 그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로 월 500만 원씩 안 맞춰 주겠다는 거야? 네가 없는 동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거라. 저기 어머님, 저도 이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한테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남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부려먹으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도련님은 뭐하고요? 사지 멀쩡하면 이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생각보다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돈이 급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벌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결혼했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억지 부리는 거 저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네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들어줄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편에 서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자 시부모는 당황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흥분한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번 왔다 간 것뿐인데 온몸에 기가 빠져나갔는지 힘이 없었고 저는 어른한테 대들었던 적이 처음이라 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그날 이후 시부모와 시동생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라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시모는 분노가 치밀었는지 남편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지갑을 열지 않는 거라면서 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도 한 성격했던 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시모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렸어요. 대학 시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찾다가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잠깐 취미로 하려 했던 게 대학 시절 내내 하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모는 엎어치기를 당한 뒤 엉덩이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히게 되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집 앞 마당에 뒹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동생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를 향해 걸어오길래 제가 다시 포즈를 잡으니 접근하지 못하고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며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남편도 원하는 바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기울자 시모는 후회할 짓 한 거라면서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노려본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냐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도 시모를 패대기 쳤기 때문에 당한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었고, 더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었잖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물난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다리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었고, 산사태로 인해 여러 집들이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별일 없냐고 물어보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갑자기 물에 잠겨 시동이 꺼져서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중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줬었어요.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지만 이미 다리가 잠겨 있어 남편이 도착해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상당수의 실종자들이 생겨났고,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물이 빠지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터라 저는 다음날부터 밖에서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가 떠내려가 전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위를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뉴스에 나오는 실종자들처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 혼자 놔두고 갈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금방 나타나 줄 것 같았던 남편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됐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시부는 경찰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세상 떠난 남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시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거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니년이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냐? 경찰분들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적다잖아. 일주일이나 지났다. 살아있었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쓸데없이 더 시간 끌지 말고 사망신고 처리해라.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오열하는 건데요?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 사람은 온갖 상처만 받고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결과가 나왔잖아. 생존을 했으면 연락이 왔겠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흔적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아들 사망신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데 네가 왜 하란 말아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내일 사망신고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직접 하마? 이것도 최대한 배려해 준 거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려라. 그리고 너도 이제 살 길 찾아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있을 곳은 아니지. 시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시동생과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이 달랐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지만, 전에 있던 상황들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라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고,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중재해줬어요. 경찰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제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직 제 권한에 있는 거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니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일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로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생존자들을 찾았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지만,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보단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물어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사인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침수로 인한 사고로 실종이 되었을 경우라도 남편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제 두 눈에 목격된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고,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집 대문에 남편 이름의 문패를 떼어내고 시댁 식구 이름의 문패로 싹 바꿔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며 문 앞을 다시 가로막으면서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패를 떼어버리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시부와 시동생은 그런 저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시댁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이 더 중요한지 기생충처럼 달라붙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들이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 보수 공사를 위해 쓰이던 불도저를 몰고 저희 집 대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도저는 시댁 식구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 불도저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재차 확인을 했어요. 죽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 속을 태우던 남편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준 뒤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가 시부와 시동생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린 뒤 남편의 한마디에 경악을 했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시댁 식구들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가 시동이 꺼져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차로 밀어버렸잖아. 그 충격으로 나는 다리 쪽으로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었다고. 그때 내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예 작정하고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밀어버린 거겠지. 내가 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여준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못할까봐 최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뒤를 캐고 다녔어. 당신한테까지 숨긴 건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내 존재가 발각이라도 될까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영상물을 녹화했고 셋이서 나눈 대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어놨었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차장으로 버려졌던 차량까지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손에 넣었어. 침수로 인해 훼손이 돼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한테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은 경찰들에게 넘겨져 확인을 하게 되었고 저도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시부모와 시동생의 계획적인 범행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영상 안에 있던 세 가족 모두 급하게 준비한 범행이었고 남편이 계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자 집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겠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형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형 사업은 제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야. 내 아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며느리한테 넘어갈 거고 우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 또 다른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 속을 긁어 놓아야 되겠지. 일단 문패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집인 것 마냥 행동하면 흥분해서 난리치겠지. 그럴 때 몸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사고사로 위장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될 것 같다. 의도적인 범행 동기보다 사고사가 법적 처벌은 덜 받게 된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자. 정말 괜찮겠지? 나 꿈에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때 당신이 운전해서 순간적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솔직히 나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나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마음이 어땠겠어? 엄마도 동조한 범행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되돌릴 수 없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 들었죠? 일주일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잖아요. 잠깐 보게 된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2살 때 시모가 재가를 하면서 남편도 시부를 친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눈치였는데 일로 모든 게 밝혀져서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저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해할 수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제 현실에서 제가 겪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